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옛 경주역에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학여행, 또 신혼여행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대구나 서울로 유학을 가면서 큰 꿈을 안고 기차를 기다리던 그 순간의 추억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렇듯 수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경주역이 폐역이 된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옛 경주역을 포함한 경주의 폐역과 폐선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늘 시사날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폐철도 활용사업단의 정광락 단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폐철도 활용사업단장 정광락입니다. 경주 전문 기자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김종득 기자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오늘의 주제 영상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03년) 경주 역사의 마침표를 상징하는 팻말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주시와 국가철도공단이 폐철도 부지 활용을 위해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요. 경주시가 철도 운행이 중단된 경주역 등 규모가 큰 폐역사 7곳을 집중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2021년 12월이었죠. 동해 남부선,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인해서요. 경주를 통과하는 구간의 역 그리고 철도들이 기능을 다하게 됐습니다. 사실 경주 시민분들만 관심도가 높은 게 아니라 경주를 찾게 되는 많은 시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일단 규모부터 들었으면 좋겠어요, 단장님. 지금 새롭게 활용될 경주의 폐역 또 폐선 부지들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중앙선 27.1km, 동해남부선 53.2km, 총 80.3km의 폐선과 중앙선의 5개 소역, 그리고 동해남부선의 12개 소역 합쳐서 총 17개의 역이 폐선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로 따지면은 200여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근데 사실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전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코레일 국가철도공단도 함께 협력해야 되는 기관이더라고요. 김종득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한국철도공사나 또 국가철도공단이나 둘 다 철도청에서 분리가 된 기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얼핏 생각하면 그런데 항공사가 공항을 안 짓잖아요. 그리고 또 고속버스 운영하는 회사가 고속도로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철도청은 영업도 하면서 철로도 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고비용 또 고부담, 이게 또 결국은 국가재정 부담으로 되니까 한 2004년, 5년 이즈음에 두 개 기관이 분리가 됩니다. 이 한국철도공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코레일 하듯이 이건 이제 주로 차량이나 운전 같은 영업 그리고 폐선과 관련해서는 폐역사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입니다. 주로 철도 시설물을 관리하는 하부 쪽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또 폐선과 관련해서는 폐선로 부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역이 있고 폐선로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코레일이 폐역사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이 폐선로. 그러니까 결국 부지는 굉장히 넓고 또 협의해야 될 기관도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게 활용 방법을 찾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꾸준히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민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단장님, 시민들은 어떤 방안들이나 어떤 활용을 좀 원하던가요?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이 폐철도하고 폐역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온라인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시민들 전체의 한 85.7%가 폐역이나 폐철도를 활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동해남부선 같은 경우에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24.3%, 그다음에 휴식 공간 20.9% 그렇게 나왔습니다.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휴식 공간하고 공원으로 활용하는 게 20.4%, 다음으로 관광 자원이 한 17%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 또 뭐 일부 지역의 우리 현안 사항인 경주 역부지 같은 경우에는 63.7%가 행정 복합타운이 이전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가 나왔고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동천 황성강 도시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연장은 한 2.5km 되고 폭은 45에서 50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은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공원, 즉 그린웨이나 뭐 이렇게 그리고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천년숲을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시민분들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기자님이 만나본 이야기들은 어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던가요?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그 경주시가 했던 종합용역계획에서 했던 3,000명 넘는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보면 동해남부선이나 또는 그 중앙선 대체로 그 폐선로 활용에 대해서는 뭐 되게 비슷한데 또 한편에 보면 경주시가 그 구간별 콘텐츠 개발을 할 때 했던 그 의견들하고는 약간 좀 묘한 차이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폐선 활용 시의 기대 사항을 보면 여기가 좀 굉장히 좀 유념해 볼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1순위가 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 2순위가 경주 도시 역사성과 정체성 회복, 3순위가 지역 경제 기여, 그리고 우려되는 사항이 1순위가 지역 주민과 이 이해관계 조율, 실제 지역 주민들이 좀 근접해서 요구하는 것들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경시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지역 간의 이해 충돌이나 또 경주시하고의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점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결하면서 해나갈 것인가는 굉장히 또 숙제를 안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콘텐츠 우리가 개발할 때 설문조사 했는 것하고 역부지나 폐역하고 이런 설문조사 했는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콘텐츠는 말 그대로 그 좁은 그 역 위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폐역이나 폐철도 같은 거 전체적인 우리 경주시 전체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구간별 콘텐츠 개발 용역에 따른 역, 뭐 동방역이나 나원역이나 이런 역 하나의 역을 봤을 때는 그 역 위주로 주민들이 답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뭐 당장 필요한 도로라든지 우선 생활에 제일 밀접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아직 지금 용역 완료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관리계획 수립도 있고 뭐 절차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할 때 그런 주민들 의견을 다 더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주민 설명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때의 개발에 대한 밑그림이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폐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도심 인근의 폐역들은 거점 플랫폼으로 가고 그리고 비도심 쪽의 역사들은 생활권 중심 플랫폼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폐역이 해당이 되고요.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지역 거점 플랫폼 역사는 경주역과 서경주역, 입실역, 불구사역 이렇게 4개 역을 지역 거점 플랫폼 역으로 잡았습니다. 경주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행정, 상업, 업무시설이 가능한 상업 업무 복합지구로, 불국사역은 기존 불국사와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서경주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 현곡면사무소가 부지가 협소해서 공공청사 이전을 지금 계속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부지가 없어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곡면 사무소를 서경주역에 배치를 시키고 대형 쇼핑몰이나 마켓 부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입실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거 공간이 부족해서 공공주택 용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생활권 중심 플랫폼 역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지 부분에 대해 예를 들면 뭐 동방역 같은 경우에는 경주가
농업 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농산물 판매 시설 뭐 이런 쪽 위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모량역 같은 경우에는 KT역에서 가까운 역입니다. 모량역이. 그래서 모량역은 반려동물 연계해서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주에 이제 관광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호텔처럼 그렇게 맡겨놓고 본인들은 여행하시고 와서 거기에 가서 이제 가실 때 다시 찾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나원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해도 도시개발계획상에 보면은 묶여져 있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뭐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처음에 그 카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시설을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도시개발계획을 변경을 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주민들이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뭐 캠핑 시설이나 이런 거는 또 가능하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또 그렇게 돼 있고, 양자동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좁아서 꽃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양동마을 구경하시고 와서 꽃 구경하시고 그래 가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 나머지 다른 역들도 뭐 다양하게 이렇게 그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터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터널 안에 뭐 경관 조명도 생각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청도처럼 와인 터널이나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로는 개발 방향에 지금 기본안이 나온 거잖아요. 예. 이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 사실 경주 시민들로서는 우리 동네가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요. 기자님 어떤가요? 이 경주 시민분들이 이 기본안의 내용들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기자님의 의견도 좀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또 시민들이 궁금하게 여길 것은, 이 최종 용역 결과에서 나왔던 이 17개 역을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결국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하자는 이 의견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 폐선 폐출도의 효과가 가시화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의 시민들에게 폐선과 폐출도의 역을 가시화 시켜주자라면서 구간별 콘텐츠 개발을 하고 이렇게 제시한 역들은 경주시가 예산을 가지고 주도하는 역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개 민간 개발이나 또는 소규모 공영 개발하고 민간 개발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최종 용역에서 제시된 단계적 접근하고 구간별 콘텐츠 개발 계획에서 나왔던 우선순위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뭐 진행을 저희들 시 재정에 맞게끔 뭐 분할 납부라든지 뭐 철도공단하고 고레일하고도 같이 분할 납부라든지 이런 방식을 토지 매입 방식도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구간별 콘텐츠 개발 용역했는 부분도 거기하고 별개로 거기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두 개소 정도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어느 정도 병행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지, 그 경주역 부분만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역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것 같아서 그것도 별개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든지, 뭐 또 지금 아마 그 철도공단하고 공사에서도 올해도 지금 또 공모를 또 신청을 받을지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같이 이거 협의를 해서 공모 신청을 일단 또 다시 접수를 할 거고. 그 점에서 제가 저는 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때 그 용역 보고할 때 보면 민간 우리 자문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결국은 이제 예산에 대한 걱정이고, 그 한편에서 똑같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작년에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민간 공모를 해봤을 때 민간 공모에 응한 그 민간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이 결국은 경주시는 돈이 없고, 그래서 민간 자본을 또는 민간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달라드는 민간은 또 없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실제로 해결하기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경주시 재정도 뭐 어려운 건 맞지만은 지금 저희들 부서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문의가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들이 뭐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문제가 철도공단이라든지 코레일 쪽에서 그분들한테 바로 이렇게 뭐 계약을 해서 수의 계약을 해서 뭐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안 됩니다. 개인이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경주시하고 공단하고는 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이 있으면 하면은 뭐 수의 계약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되는데, 민간인한테는 그런 수의 계약으로 해서 뭐를 하라 이게 안 된 거거든. 그래서 공모를 해서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부터 뭐 남원역이라든지 뭐 모화역이라든지 모량역이라든지 이런 여기 좀 괜찮고 뭐 접근성도 괜찮고 이런 데는 계속 문의를 오거든요. 저희들 부서에도 뭐 이걸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공단 부지는 공단에다가 일단 가서 협의를 해가 내가 뭘 하겠다고 신청을 해라. 그럼 공단에서 저희들 부서에 부서 의견이 오면은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도록 의견을 보내드리겠다. 그런 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별역에 대한 사업 제안을 하는 민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는데 말씀인데 뭐 일단 작년에 이제 코레일에서 낸 민간 제안 그 제안서를 보면 결국은 이제 한 건도 없었는 게 구간 자체가 너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경주시가 좀 그러니까 민간 제안의 규모와 방식을 좀 다르게 좀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코레일에서 결국 제안 공모를 내더라도 작년하고 좀 달라져야 실제 대안을 찾지 않을까 그런 안 그래도 저희들도 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서 뭐 철도공단에 가서 협의를 했지만은 역별로 해서 이렇게 좀 공모를 신청 받으면 안 되나 소규모 역들 그렇게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노 우리도 의견도 냈습니다. 냈는데 그것도 우리 입장하고 공단 입장 또 차이가 있는 게 공단은 그렇게 하면 단절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역마다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끊겨버리면은 자기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그런 의견을 좁혀가지고 이번에 뭐 공모할 때 우리 의견을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주 땅에 있는 거니까 경주시 요구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로 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단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전국적으로 뭐 폐역이나 폐선 부지를 활용해서 굉장히 관광객들도 모으고 또 시민들 만족도가 높아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이번에 경주시는 이 폐역이나 폐선 부지에 대한 개발을 계획할 때 혹시 참고했던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경인선 쪽에 그쪽에도 갔다 왔고 포항에 여기 지금 그린웨이 조성했는데도 시청을 방문해서 여러 뭐 의견도 받아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포항시 같은 경우에 그린웨이를 조성해가 시민들 반응이 지금 엄청 좋다고 그래 듣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우리 동천 황성숲이 포항의 그린웨이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도시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주역 같은 경우도 포항역하고 비슷하게 해서 복합행정 타운이나 이런 부분 개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하는 거고. 포항도 구 포항역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넘어야 될 산도 굉장히 많았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이 부분 뭐 다 참고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민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현재 옛 경주역이 경주문화관 1918로 운영 중이죠.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방문해서 전시회도 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경주역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이 건물은 지금처럼 보존은 되는 건지 향후 그 주변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경주역 개발 계획상 경주역사 건물의 위치는 동서 연결도로인 화랑도 연장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청사 들었을 예정 부지에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및 기타 여건에 맞춰 철도공사랑 협의해서 건물에 대한 존치, 복원, 재현 등의 계획은 우리가 지금 관리계획 수립 후 그 사업 시행하기까지 철도공단과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주역 개발에 대해서도 우리 기자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경주역은 워낙 오래전부터 그 역이 기능을 다할 거다라는 것은 이미 90년대 이때부터 예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국회의원 선거나 시장 선거 나오시는 분들이 선거 공보물에 경주 역사 그림을 안 넣은 분이 별로 없습니다. 청사진을 계속 넣어왔던 만큼 어떻게 보면 경주 시민들에게는 희망 고문이다.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게 보존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틀림없이 문화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생각들 그러면 늦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가 많은 이야기를 해와도 막상 첫 삽을 떠야 그때 가서야 시민들은 아 이제 시작이
되겠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2022년도에 문화재 부분에 대한 지표 조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지표 조사 결과로는 경주역 부지 대부분이 뭐 시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 부분은 좀 더 문화재가 더 안 많겠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공단이나 우리 시나 다 고민인데 어쨌든 뭐 부지 부분이 아직 공단 소유하고 코레일하고 같이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부지 부분을 우선 우리 경주시에서는 해결하고 그 이후에 문화재 부분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이렇게 뭐 가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부지 매입 부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할지 뭐 연차적으로 할지 그렇게 있는 거고. 말씀을 잘 들었고요. 기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몇 가지 짚어주실까요? 이 경주역의 전체적인 부지 매입비가 우리가 한 1,000억 정도라고 잡았을 때 만약에 이걸 이제 경주시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가 나왔을 때 경주시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경주시하고 한국코레일하고 이 뭡니까 매각 이 계약을 하기 이전에 시 발굴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그 좀 예민한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시공간으로 쓰고 있는 경주 역건물요 1918 역건물, 이게 1936년에 그때 당시에 총독부 방침이 좀 역사가 있는 도시 내 건물들은 나름 조선 역사성을 좀 살려서 지어라, 그런 방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주, 남원, 수원, 경주, 불국사역이 위에 지붕은 뭐 이렇게 한옥양식으로 하고 이렇게 지은 건물인데, 그중에 그 역이 지금 불국사역하고 경주역 두 개가 남아 있는, 그래서 철도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고, 어쨌든 원칙은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주 그 역 건물이 있는 자리가 화랑로를 그 뒤에까지 연결하는 그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 역 건물을 과연 해체해서 옆으로 옮기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두고 다른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인지, 이런 선결 과제들이 분명히 남아있다. 문화재 시발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현재는 지표조사까지만 해놓은 상태고, 시발굴에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뭐 추정 예산 한 100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 문화재 부분은 이 철도공단에서 팔기 전에 문화재 발굴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우리 시 주장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땅을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그 매각 대여금에 그 부분을 뭐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우리가 매각 대여금을 좀 적게 지불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또 고민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택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예 뭐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직 매각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또 계속 협의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역 건물 부분은 지금 사실 그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화랑로에 완전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게 건물이. 그리고 역이라든지 역 전체 부지에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나 옮겨야 되나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계속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관리계획 수립 전이니까 관리계획하고 시공하기 전까지 계속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은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0년간 기차가 다니면서 이 기찻길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셨던 우리 경주 시민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민원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이제 개선의 이야기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 시는 그동안에 철도로 인해 불편했던 지역민들을 위해 임시 보행로 및 임시 주차장, 그리고 도로 구조 개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4억여 원을 들여가지고 황성 제1차도 옆 그 외에 8개소의 임시 통행로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황성동 그 황성성당 인근 폐철도 부지에 주차 면수 100여 대 규모의 임시 주차장도 조성했고요. 추가로 황성동 우주타운 인근에 80여 대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또 지금 현재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는 도시 미관을 위해 폐철도 구간 방음맥 철거와 그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통과 박스 등 구조물 철거를 하여 불편사항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폐철도 구간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일제강점기에 철로를 정말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끊는가, 생활권을 단절시켰던, 이게 조금만 보더라도 말이 연결이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제강점기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 정말 너무했다. 요즘 이렇게 복구되는 걸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네, 사실 그동안 많은 경주 시민들이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많은 희생으로 참아주셨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조속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폐선 부지 그리고 폐역의 기본 밑그림은 나왔고요. 앞으로 일정이 좀 궁금해요.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것들이 조금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는지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주 시민분들에게 좀 알려주시죠.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계획 용역을 마무리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함께 주요 역사의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경주역 토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문화재 발굴과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생활권 중심 플랫폼 역사에 대해서는 소규모 민자유치나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아울러 폐철교라든지 폐터널 대해서도 선도 사업 일환으로 다양한 전시관이라든지 네일 라운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결정을 해야 거기에 따라서 서경주역이라든지 불국사역이라든지 입실역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할지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관리 계획도 아직 하려고 하면은 지방재정 영향 평가라든지 뭐 또 뭐 다양한 그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음 단계로 지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두 분의 덧붙이시는 말씀 한마디씩 듣고 이야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먼저 단장님의 덧붙이시는 말씀 또 들어볼게요. 우리 경주시는 전역에 있는 폐철도 부지와 경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철도가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었다면 폐철도 부지의 개발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 1번지가 될 것입니다. 이어 경주시는 폐철도 부지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에 적극 부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들의 기대감에 적극 부응하여 그 말씀을 저희가 가장 주의 깊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득 기자님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취재 과정에서 민간 자문위원들 철도 폐선과 관련해서 경주시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실제로 이제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큰 천문학적인 사업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자칫하면 이게 또 땅값만 올리고 그렇게 되면 더 어렵게 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공원으로 내버려 두자. 그리고 가능한 예산으로 하나씩 하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좀 기억에 남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데 그날 그 자문위원회하고 경주시하고 최종 보고에서 그 아주 이렇게 경시 고위 관계자가 제안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자칫하면 후순위에 몰린 사람 그 지역들이 반발이 클 수 있으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물론 그냥 집단 반발이 나왔을 때 그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걸 시민사회에 공개를 하고 거기에서 설득을 하고 공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 모호성 이건 열린행정하고도 주민자치시대하고도 전혀 맞지 않다. 어려울수록 돌아가야 되고 어려울수록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경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이 문제에서는 더더욱 많은 시민들의 공감 속에서 갈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유일한.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네 뭐 이런 어려운 말보단 시민들에게 풀어놓고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공개하고 하나씩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정말 기대도 큰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우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 시민들의 관심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불어 들었습니다. 지난 100년이었죠. 우리 경주에 큰 도움이 됐던 철도 그리고 역사 자리에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갈 희망이 재탄생하기를 저희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